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부터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세금 제도가 바뀝니다. 이게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확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중요한 변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배당주 투자 참 매력적이죠? 그런데 혹시 연말에 세금 고지서 받아보고, 이렇게 많나 하고 깜짝 놀라신 적 없으세요? 맞아요. 바로 그 세금 폭탄에 대한 공포. 이제 그 공포를 없애줄 새로운 규칙이 곧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먼저 도대체 우리가 왜 배당금 세금을 폭탄이라고까지 부르는지 그 무시무시한 구조의 정체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만약에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잖아요. 그럼 그 넘어가는 금액이 여러분 월급이랑 합쳐져 버려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무려 최대 49.5%까지 올라갑니다. 와, 거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함정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바로 그 골치 아픈 함정이 2026년도부터는 사라집니다. 판을 완전히 뒤바꿀 게임 체인저, 바로 이 새로운 법안을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에 무시무시한 종합과세 폭탄이 오른쪽에 아주 기분 좋은 분리과세의 혜택으로 바뀌는 겁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이제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이랑 섞지 않고요. 따로 딱 떼어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혜택을 받으려면 도대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원리를 하나씩 아주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 바로 배당 성향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번 돈을 주주들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또 많이 나눠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혜택 아무 기업이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부가 딱 정해놓은 고배당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따내야만 하는데요. 여기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수형인데 말 그대로 원래부터 배당 잘 주던 착한 기업들 있죠? 배당 성향이 40%를 넘는 곳들이고요. 두 번째는 노력형이에요. 아, 이 기업들 요즘 노력 좀 하네 싶은 곳들이죠. 배당 성향 25%를 넘기면서 작년보다 배당금도 10% 이상 팍 늘린 그런 기업들입니다. 바로 이 표가 이번 개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최고 49.5%까지 갔던 세율이랑 비교하면 정말 극적으로 낮아졌죠.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연간 배당 소득이 3억 원이 될 때까지 세율이 고작 20%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고액 배당 투자자분들이 아주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규칙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2026년을 대비한 실전 투자 전략, 지금부터 함께 짜보시죠.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곳들은요.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서 꾸준히 배당을 해왔던 전통의 강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통신, 정유업종 같은 것들이죠. 역시 시장은 이런 소식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리과세가 확정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은행주 지수가 하루 만에 5% 넘게 뛰어 올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겠죠. 앞으로 본격적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배당 많이 주는 회사만 쳐다보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은 조건이 안 맞아도 앞으로 배당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숨은 보석 같은 기업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런 기업들처럼요. 실적도 좋고 현금도 많아서 정부가 주는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이죠. 자, 그런데 잠깐만요. 너무 흥분해서 바로 투자에 나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함정들이 몇 개 있습니다. 꼼꼼하게 옥석을 가리는 과정, 이게 정말 필수입니다. 이게 좀 놀라운데요. 작년 기준으로 이 새로운 혜택의 조건을 만족시킨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중에서 딱 321곳밖에 안 됐습니다. 이걸 비율로 따지면요. 전체 상장사의 12%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받는 혜택이 아니라 정말 선택받은 소수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입니다.
배당 성향 숫자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와, 좋은 회사다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이익, 즉 분모가 확 줄어들어도 배당 성향은 저절로 높아져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내년에 배당을 깎을 위험이 가장 크니까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도의 핵심 내용이랑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아마 들으시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기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정답은 2026년입니다. 2026년에 받는 분기 배당, 중간 배당, 결산 배당부터 싹 다 적용 대상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자격을 갖춘 기업의 배당금에만 해당됩니다. 두 번째 질문,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내가 가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그 배당금도 해당될까요? 아쉽지만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이 세금 혜택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 배당금은 기존과 똑같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별 주식 말고 ETF나 펀드, 리츠 같은 간접 투자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상품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상품들은 이번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ETF나 펀드는 여러 기업의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그냥 전달해주는 통로 같은 역할이기 때문이고요. 리츠의 경우에는 이미 9.9% 분리과세라는 별도의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2026년 배당세 개편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도 알았고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까지 파악했죠. 공은 이제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새로운 판 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업에 베팅해서 2026년 배당의 큰 파도를 타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하시겠습니까?